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염병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블루닷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코로나가 처음으로 발병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최초로 예측한 인공지능이에요. 자, 이처럼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예측하는 기술이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전염병의 발병률, 전염병이 얼마나 일어날 것인지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19의 확진자의 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실제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 수를 말하고요. 자, 여기에서 주황색과 초록색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 부분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예측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뒷부분은 여기 파란색 부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황색 선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예측하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는 우리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초록색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 네. 트레이닝 데이터로 예측했다는 것은 기존에 정답이 있었던 그런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테스트 데이터는 실제로 이 인공지능이 이러한 여기 파란색 부분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예요.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예측을 한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에 만드는 인공지능은 이전 3일의 확진자 수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확진자 수의 변화가 어떠했는지 그 패턴을 파악해서 다음날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학습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서 제가 3일 동안의 확진자 수 추이를 보고 그 다음 날의 확진자 수를 예측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에게 예측을 시키기 위해서는 오늘이 만약에 7일이라고 해봅시다. 7일 날짜의 확진자 수를 예측하려면 6일, 5일, 4일자의 확진자 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개를 넣으면 이렇게 7일차의 확진자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은 말인데요. 만약 100일 동안의 확진자 수 데이터가 있다면 가장 먼저 1, 2, 3일차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4일차의 확진자 수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 3, 4일차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고 5일차 확진자 수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학습을 해서요. 97, 98, 99일자의 확진자 수로 100일차의 확진자 수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1, 2, 3일차를 바탕으로 우리한테 4일차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런 패턴을 파악해서 4일차는 이렇구나 학습을 하고요. 2, 3, 4일차를 바탕으로 5일차는 이렇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는 연속된 데이터죠.
네, 연속된 데이터입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그 연속된 데이터의 형태에서 그 패턴을 찾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신경망 방식으로 할 거고요. 순환신경망 방식으로 우리가 딥러닝을 설계하고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니까 콜앱을 열어서요. 네, 이렇게 콜앱을 열어서 이름을 먼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RNN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줘 볼게요. 이름을 바꾸고요. 네. 물론 이 이름은 여러분 다르게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물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조금 더 코딩이 쉽게, 조금 더 쉽게 코딩을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라이브러리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rom keras model import sequential입니다. 네, 시퀀셜 모델을 불러오는 명령어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simple RNN이라는 도구와 그 다음에 dense라는 도구를 불러오는 명령어인데요. 심플 RNN이 무엇이냐? 네, 순환신경망 기법에는 유명한 기법이 LSTM 기법과 GRU 기법이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순환신경망인 심플 RNN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심플 RNN이라는 기법을 불러오고요. 네. 그 RSTM과 GRU 같은 경우에는 심플 RNN을 한층 더 발전시킨 순환신경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댄스는 레이어에서 뉴런의 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 그 뉴런의 수를 정할 때 이 댄스라는 도구를 사용하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 우리가 사용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데이터를 정규화를 할 거예요. 정규화는 제가 조금 뒤에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화를 위해서 min, max 스케일러 함수를 한번 불러올 건데요. 네. 여기에서 scikit-learn 라이브러리의 전처리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네. min, max 스케일러, 이거는 정규화를 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mean square error라는 그런 오차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요. 이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에서 불러오는 거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모델의 결과는 특정한 숫자로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숫자를 분류하는 것은 분류를 10개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10개로 총 분류를 했었는데 얘가 정확하게 맞았는지 아닌지 다중 분류의 문제였죠. 다중 분류의 문제였다면 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어떻게 보면 분류한다기보다는 그 수를 만약에 95일차의 확진자 수가 500명이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503명을 예측했다 하면 분류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차 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죠. 오차는 3명의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특정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연속된 값을 예측하는 회귀의 문제로 오차를 계산할 때는 분류 문제와는 다르게 해야 되고요. 이때 사용한 함수가 바로 mean square error라는 함수입니다. 네.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나누는데 이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비율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 train test split이라는 명령어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쉽게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나눈 이유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함이죠. 훈련 데이터로만 성능 검증을 해버리면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매스라는 라이브러리와 수학 계산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와 그 다음에 넘파이, 넘파이 라이브러리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것이기 때문에 파이플랫이라는 라이브러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판다스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판다스. 이건 뭐냐면 판다스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물론 파이썬에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마치 이 판다스를 사용하면 여러분 SQL이라는 그런 쿼리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DB를 조작할 수 있는 언어와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인공지능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시게 된다면 결국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불러오고 얼마나 잘 처리해서 인공지능에 집어넣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 또한 시중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들을 사용해서 참고해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CSV 파일, CSV 파일을 불러올 때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read CSV 함수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제 콜앱에서 여러분이 한번 여기 있는 것을 쭉 한번 작성을 하시면 돼요. 네, 저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파라스에서 시퀀셜을 넣고요. 그다음 from 파라스에서 이거는 레이어 있죠. import simple RNN을 넣겠습니다. simple RNN 그리고 dense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from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라이브러리는 대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콜앱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에서 집에 있는 노트북이라던가 그걸로 하신다면 설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눅스 스케일러 그리고 또 from 스퀘어 이 스퀘어 에러는 그 평균 제곱 오차라 그래서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볼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from 모델 셀렉션 스플릿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뒷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간단하게 그냥 분리를 해줘요. 내가 비율만 알려주면 넘파이를 할 거고요. 넘파이를 할 거고 SNP라고 할 거고요. 넘파이를 이제 좀 줄여서 NP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매플로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파이플랫을 넣겠습니다. 파이플랫 SPLT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를 넣어줄 거예요. from 판다스
CSV.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혹시 오타가 있다면 여기 오타를 잡아줄 거예요. 네, 뭐가 잘못됐다. 아무런 오류가 없으면 바로 실행이 될 거고요. 네, 뭐 아무런 오류가 없네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다 있다는 의미고요. 네, 그러면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것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